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뒤이어서 시그너처 은행까지도 파산을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설이 시장에 바다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굉장히 급하게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너처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자들 예금액을 한도 없이 다 보정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위기의 어떤 단초를 좀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지에서는 아직 이거 그냥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이 내용을 보세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고 실리콘밸리 업계에서나 현지 매체에서는 이미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예상할 만큼 말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거의 말입니다, 거의 60%를 넘어섰습니다. 61.83%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라는 최고 은행도 1.80% 떨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81%가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은 7.45%가 떨어졌고요. 웰스파고는 7.13%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은행들도 다 떨어졌죠. 그 와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요 61.83%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조만간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말입니다, 팩웨스트 뱅크오프도 마찬가지 21.05%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팩웨스트 뱅크오프 여기도 21.05%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당국, 심지어는 바이든까지 나서서 말입니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 언제든지 돈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의 CEO가 우리는 돈 내줄 돈 많다, 이미 700억 불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시장은요 그 말속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립서비스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팔아치우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대혼돈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혹은 이게 팩웨스트 뱅크오프나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두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은행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 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샀던 그 채권 있잖아요, 현재 팔잖아요. 과거는 채권의 가격이 높았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낮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은행이에요. 만약에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자꾸 오잖아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채권 팔아야 됩니다. 그럼 손해보고 팔아서 지금 예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뱅크런이 안 난다는 보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잠재 손실 규모가 큰 은행들로 보면 지금 엘리 파이낸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데는요 40억
5,900만 달러가 지금 손실을 입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도 6억 2천만 달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기가 지금 가장 위기설에 많이 휩싸여 있는 곳이죠. 3억 3,1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커스터머스 뱅크오프나 신디 스프링 뱅크오프나 혹은 퍼스트 파운데이션이나 여기들 다 이렇게 지금 손실을 입었다 그러고 예상이 되는 쪽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은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 자체가 지금 뭐 다 예금 총액을 한도 없이 내주겠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에 걸려있는 금액 25만 불까지만 내주게 돼 있는데 아니다. 이거 다 내주겠다. 다 내주겠다. 1,754만 달러 중에 말입니다. 실제로 1,515억 달러가 예금자 보호 한도에 걸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내주겠다 이거예요. 시그너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885억 달러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시장은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은요. 시장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시장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파산을 한다면 실리콘밸리 은행보다가 좀 더 큰 파장이 오지 않겠느냐. 시장은 지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279조라는 총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2,126억 불 정도 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 총 예금도 1,764억 불이거든요. 241조.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규모의 어떤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요. 뱅크는 쉽게 말하면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19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예금의 68%. 실리콘밸리 은행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을 생각을 아니죠. 90%에 육박하는 걸 생각하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장의 파장은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러분 이 위기설이 지방의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주정부겠죠. 주정부의 지방의 어떤 중소은행들의 출파사는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막으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혼돈의 양상 오늘 시장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산업 지수는 0.28% 떨어졌습니다. 90.5가 빠져서 31,819.14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래프를 보면 대혼돈이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결국은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려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형주거든요. 0.15%가 내렸고요. 5.83%포인트가 내려서 3,855.7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그대로 연출을 했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야말로 대혼돈의 어떤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는요. 또 올랐어요. 0.45% 49.95가 올랐고요. 11,188.84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진짜 이게 감을 잡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죠.
예.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만 이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가는 것 이게 주식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채권시장은 더합니다. 채권시장은. 미국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장중 한때 말입니다. 3.939%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2년물이 5%가 넘었잖아요. 5%가. 5%가 네,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3.939까지 떨어졌으면 무려 말입니다. 무려 이게 0.6%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쭉쭉 빠진 거죠. 쭉쭉 빠진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418까지 내렸습니다. 3.418까지. 그러니까 채권시장에도 지금 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 3월 22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는 0.5%는 빅스텝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예, 한다 그래도 0.2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아니다.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내려야 된다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상황까지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금리가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채권 시장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 채권 시장의 안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혼란이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 분위기는요. 이게 숙성하지를 못해요.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예, 심지어 시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싸늘하게 변하는 게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채권의 위기로까지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은행들이 계속 누군가가 돈을 찾겠다는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가지고 있는 국채나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을 팔아서 그 예, 차이를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여러분 예, 국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요. MBS라는 주택저당증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문제는 예, 기준금리까지 지금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많이 안 올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인하까지는 안 가겠지만 인하도 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결까지는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예, 이게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이거는 시장이 작동을 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요. 예, 수익률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된다면 아마 금융공황 뭐 금융공황이라고 지금 이미 금융공황은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게 대공황으로 발전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예, 당신의 돈은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쏟아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에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함부로 투자하는 것 예, 지금은요. 조심해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크고요. 예, 시카고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빅스 말입니다. 빅스도 지금 27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장의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작년 10월만큼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서도 건너가지 마세요. 돌다리를 깨보고도 건너가지 마세요. 그냥 돌다리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 크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